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신 분 계시죠? 짭짤한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로 아침을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평범한 아침 습관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콩팥병은 정말 무서운 병인데 우리나라 성인 9분 중 1분이 콩팥병을 앓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중 제가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수도관이 조금씩 막혀가는 것처럼 콩팥도 조용히 망가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요. 다리가 붓고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몇 가지 습관이 자신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를 먹는데 왜 어떤 분들은 80, 90까지 콩팥이 튼튼한 반면 어떤 분들은 60도 안 되어서 투석을 받게 될까요?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습관이 결정적이었어요. 콩팥이 튼튼한 분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하루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혹시 아시나요? 큰 드럼통 하나가 가득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잘못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소중한 콩팥이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4가지 치명적인 아침 습관과 그것을 바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약이 아니라 생활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습관, 기상 직후 공복 커피입니다. 아침 신문 펼쳐놓고 뜨거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거 얼마나 일상적인 모습인가요? 그런데 바로 이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커피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몸은 밤새 7,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관이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마치 장마철이 끝나고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혈관도 수축되어 있거든요.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은 혈관을 더욱 조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이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30%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 한 공기에서 3분의 1을 빼는 겁니다. 며칠만 그렇게 해도 기운이 없어지겠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가 30% 줄어들면 콩팥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콩팥 안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필터가 있는데 이걸 사구체라고 하는데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카페인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면 이 작은 혈관들이 하나둘씩 막혀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몇 개만 막혀도 다른 혈관들이 대신 일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막히는 혈관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대신 일할 혈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끝에서야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완전히 조용하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어요. 망가져 가는 겁니다. 자, 60대 중반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셨어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는지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에게 커피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를 두세 잔씩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커피 마시는 방법을 바꾸고 다른 생활 습관도 개선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었죠. 그럼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게 문제지 식사 후에 마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있으면 카페인의 흡수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면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아침 첫 잔은 물로 바꿔주세요. 둘째, 커피는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드세요. 셋째, 하루 커피는 2잔을 넘지 마세요.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해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콩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첫 잔은 물로 바꾸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밤새 메마른 혈관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요,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두 번째 습관, 짠 국물 아침상.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볼 거예요. 바로 짠 국물 아침상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된장국, 김치찌개, 미역국 이런 국물들은 우리 한국인의 아침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음식들이잖아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국물 없는 아침이 상상도 할 수 없으시잖아요.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국물 한 숟갈 떠야 속이 든든하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소중한 식문화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우리가 먹는 국물의 나트륨 농도입니다.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소금이 정말 귀했어요. 그래서 국물도 지금보다 훨씬 싱거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판 된장, 고춧가루, 젓갈류. 이미 짠맛이 강한 재료들로 국을 끓이다 보니 나트륨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아침에 마시는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국물 한 그릇에만 1000mg에서 1500mg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서 전부가 한 끼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양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아침 국물 한 그릇에 벌써 반 스푼에서 한 스푼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심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하루치를 다 먹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점심 저녁에도 계속 짠 음식을 먹잖아요. 결국 하루에 소금을 두세 배씩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콩팥은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이 이걸 걸러내야 해요.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이 처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콩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오르면 콩팥 혈관에 무리가 가죠. 그러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은 것처럼요. 한번 딱딱해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진하게 끓여서 국물을 많이 드셨는데 60대 후반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으로 조절이 됐는데 점점 약을 늘려야 했죠.
그러다 70대에 들어서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검사해보니 혈관이 너무 딱딱해져서 피가 제대로 안 통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죠. 하지만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이 할머니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나트륨은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였죠.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식문화이니까요. 대신 방법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물은 반 공기만 드시는 거예요. 국그릇 가득 부어서 마시지 마시고요. 반 정도만 덜어서 드시는 거예요. 둘째, 간을 훨씬 싱겁게 하세요. 처음엔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참으시면요, 입맛이 확연히 바뀌어질 겁니다. 셋째,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의 영양분이 더 많잖아요. 넷째,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국물에 간을 최소화하세요. 감칠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두세 번은 국 없는 아침을 시도해 보세요. 대신 나물이나 계란찜 같은 담백한 반찬으로 드시는 거죠.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하루 섭취를 하루 1000mg 이하로 줄인 환자들을 1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콩팥 기능이 현저히 좋아졌다고 해요. 혈압약 하나를 먹는 효과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바꿔도 약 한 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평생 먹어온 맛이 갑자기 바뀌면 입맛이 없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일주일만 싱겁게 드셔보세요. 열흘 보름 지나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된장의 고소함, 멸치의 감칠맛, 다시마의 시원한 맛, 이런 진짜 맛을 새롭게 발견하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침 물 부족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난다면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물을 안 마시고 바로 커피나 차부터 찾으시죠.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8시간 동안 물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진득진득해집니다. 마치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이 진득한 피를 억지로 걸러내야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된장을 채로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하면 된장이 쉽게 걸러지죠? 하지만 물이 부족해서 된장이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채가 금방 막혀 버립니다. 콩팥도 똑같아요. 물이 부족하면 피 속의 노폐물들이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콩팥의 작은 필터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결석이 생기기 시작해요. 콩팥 안에 생기는 작은 돌멩이요. 이게 한번 생기면 정말 고생인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결석 환자의 80%가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물을 안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 결석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밤사이에 농축된 소분이 아침까지 방황에 머물러 있으면 결정체가 뭉치기 시작해요. 이게 결석의 씨앗이 되는 거죠.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런 결정체들이 씻겨 나가는데 물을 안 마시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석만이 아니에요. 물 부족이 계속되면 콩팥 안에 작은 혈관들도 손상을 받아요. 혈액이 끈적하면 혈관벽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상처를 받고 염증이 생겨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막혀버리죠.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생 물을 잘 안 드셨어요.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귀찮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힘드니까 저녁 먹고 나서는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 습관이 30년 동안 계속 됐는데
50대 후반부터 결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석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됐죠. 그런데 결석을 제거해도 또 생겨요. 근본적인 습관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요. 결국 콩팥 기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이미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모든 장기가 고생해요. 특히 콩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죠.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자,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하고 있어요. 이걸 컵으로 계산하면 8잔에서 10잔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에 2잔, 점심 전후로 2잔, 저녁 전후로 2잔,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특히 아침 첫물이 정말 중요한데 밤새 메마른 몸에 물이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 기능도 활발해져요. 그런데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한데 먼저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숙주시키고 뜨거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줘요. 손목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 다음은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콩팥이 놀라요. 5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마시세요.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막 마시지 마시고 아침 기상 후, 식사 전, 식사 후 이 시간에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그 다음에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일단 소변 색깔부터 달라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이 맑고 투명해지는데요.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노랗고 냄새도 강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결 가벼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피로감도 덜하고요. 무엇보다 콩팥이 편해집니다. 걸쭉한 피 대신 맑은 피를 걸러내니까 콩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4번째 습관, 잘못된 단식과 가공식품, 진통제. 자, 마지막 4번째 습관은 사실 3가지가 묶여 있어요. 첫째는 아침을 굶고 점심에 한꺼번에 먹는 습관. 둘째는 편의점 햄이나 빵, 시리얼로 아침을 때우는 습관. 셋째는 아침에 여기저기 아파서 공복에 진통제부터 찾는 습관. 이 3가지 모두 콩팥에 치명적인데 먼저 잘못된 단식부터 볼게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인데 물론 올바른 단식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되면 콩팥에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침을 굶고 점심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젊을 때는 인슐린이 빨리 나와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분비도 느려지고 효과도 떨어져요. 그러면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혈관에 머물러 있게 되죠. 이 달달한 피가 콩팥을 지나갈 때마다 콩팥 혈관에 상처를 내요. 마치 설탕물을 오래 끓이면 냄비 바닥에 눌러 붙는 것처럼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막혀버려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30%가 콩팥병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가공식품 문제 한번 볼게요. 햄, 소시지, 라면, 시리얼 이런 음식들로 아침을 드신 분들 많은데요. 간편하고 맛있으니까 자꾸 찾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인공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특히 인이라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인은 원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 이 가공식품의 인은 자연식품의 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흡수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혈중 인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높아진 인이 콩팥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져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는 것처럼요.
한번 딱딱해진 혈관은 다시 부드러지기 어렵습니다. 자,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공식품을 자주 먹은 사람이 신선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나 빠르다고 해요. 세 번째로 진통제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려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 하나를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 하나를 먹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먹는 진통제는 탓에 직접적인 역할을 줘요. 특히 우리가 먹는 소형 진통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해 버려요. 원래 이 약들이 염증을 줄이는 원리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콩팥 혈관까지 함께 수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복에 먹으면 이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먹으면 콩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실제로 진통제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한 분은 60대 남성이었는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10년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드셨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는데 점점 더 센 약을 찾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검사해 보니까요. 콩팥 기능이 정상의 1%밖에 안 됐더라고요. 진통제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식은 올바르게 하시는데요. 아침을 굶더라도 점심에 폭식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 시간도 12시간을 넘지 마세요. 저녁 8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8시에는 드시는 거예요. 둘째,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을 드세요. 햄 대신 삶은 계란, 라면 대신 미역국, 시리얼 대신 현미밥 이렇게 바꿔보세요. 셋째, 약은 꼭 식후에 드시고요. 그리고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넷째, 진통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통증을 줄여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시면 콩팥이 훨씬 편해져요. 자, 그러면요. 콩팥을 살리는 황금 아침 루틴 딱 5가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를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이때 온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너무 뜨거우면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손목에 대봤을 때 체온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아요. 이 한 잔의 물이 밤새 메마른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아침 30분 후 황금 타임 지키기. 기상 후 30분은 콩팥의 황금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은 커피나 차를 피하고요. 짠 국물도 피하고 약도 피해주세요. 대신 담백한 식사를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현미밥에 나물 몇 가지, 계란찜이나 두부조림, 싱거운 된장국 반 공기 이런 식으로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셋째, 하루 물 섭취량 지키기.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드시면 됩니다. 컵으로 계산하면요. 8잔에서 10잔 정도 됩니다. 아침에 2잔, 오전 간식 시간에 1잔, 점심 전후로 2잔, 오후 간식 시간에 1잔, 저녁 전후로 2잔, 자기 전에 1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한 분은 70대 할머니셨는데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이 루틴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물 마시기, 싱겁게 먹기, 규칙적인 식사. 1년 후에 검사해 보니까요. 신장 기능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5.2에서 3.1로 떨어졌고요. 단백뇨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알려준 정말 단순한 방법이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무리한 치료 없이도 이렇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도 알려드릴게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바나나, 감자, 시금치, 토마토, 오렌지 등에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칼륨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고등어, 청어, 정어리, 연어 등을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보세요. 그럼 훨씬 좋아집니다. 혹시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에도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 아몬드, 아마씨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자생양파, 가지, 포도 등에도 들어있어요. 보라색 성분이에요. 콩팥의 작은 필터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 노화를 늦춰주기도 하고요. 마그네슘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관 이완을 시켜주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현미, 견과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 부족이 콩팥 기능 저하와 관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 등을 드시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 따로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우리 몸이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으로 드시면 과다 섭취의 위험도 적어요. 그리고 반대로 피해야 할 성분들도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방부제, 착색료 등의 첨가물들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연식품의 인과 달리 흡수가 너무 잘 되어서 혈중 인 농도를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도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근육을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콩팥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소변 체크. 매일 아침 첫 소변을 확인해 보세요. 색깔이 맑고 투명하면 좋고요. 진노랗거나 탁하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신호예요.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 있으면 단백뇨 가능성이 있습니다. 냄새가 평소보다 심하거나 달콤한 냄새가 나면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혈압 체크. 아침 혈압이 특히 중요해요. 일어나서 1시간 후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보세요. 수축기 혈압이 130이거나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유한기 혈압이 80 이상이면 콩팥에 무리가 간다는 신호예요. 부종 체크.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나 손이 붓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저녁에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지도 체크해 보고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면 부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로감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거나 기운이 없다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이 4가지 아침 습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물 마셔야겠다. 국물은 반반 먹고 간은 싱겁게 해야겠다. 커피는 식사 후에 마셔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짐까지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분 중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진짜 의미가 커집니다. 함께 콩팥 지키고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